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명단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연합국이 승리했고 추축국이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숨가쁜 시절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린 수동적인 피해자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지도 모를 우리 민족의 뜻밖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의 존재는 마치 작은 점처럼 미미하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념을 깨는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진실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퍼즐 조각 중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 부분을 함께 맞춰가며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로 자신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물줄기까지 바꾸려 애썼던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야기는 분명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숨겨진 진실에 대한 뜨거운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 2차 대전의 최전선에서, 그것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웠던 한국인들의 놀라운 발자취부터 따라가 볼까요? 그들은 마치 태평양 전쟁의 유령처럼 일본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수많은 한국 청년들은 원치 않게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이름 모를 전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군복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원치 않는 총이 들려 있었죠. 가족의 품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들은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기적 같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했고, 험난한 정글과 미지의 땅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억압했던 일본의 적, 바로 연합군에 합류하는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놀라움과 함께 숭고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강제 징집의 비극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전선이나 인도 전선처럼 상상조차 하기 힘든 험준한 지형에서 이들은 연합군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며 정글 속을 누볐던 한국인 병사들의 실루엣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희미한 미소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묘비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으로 싸웠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 했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또 다른 활약상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험준한 정글 속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던 용사들이 있었다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또 다른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상하이에서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기나긴 이동을 거듭했습니다. 마치 유랑하는 국가처럼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간 끝에 마침내 충칭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정규군, 바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광복군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엄연히 살아있는 독립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아래 일본군에 맞서는 항일투쟁이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귀중한 정보를 교환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굳건한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관학교에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광복군 장교들은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일본군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기도 했죠. 그들의 훈련 모습이나
무장하고 행진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을 겁니다.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김구 주석과 중국 국민당 고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독립 전략을 논의했던 장면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서의 저항을 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활약은 중국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판도가 격렬하게 요동치던 시기, 광복군은 미국의 전략사무국, 즉 OSS, 오피스 오브 스트러티직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게 됩니다. OSS는 훗날 CIA의 전신이 되는 미국의 비밀 정보기관으로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은밀한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었죠. 우리 광복군과의 연대는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공고히 하고 해방 이후의 국가 건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OSS 요원과 광복군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밀 작전을 모의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광복군 대원들은 OSS 요원들과 함께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폭파, 통신, 첩보 활동, 그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고난도 기술들을 익혔죠. 이들은 독수리 작전과 같은 이름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며 일본군 점령지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포로 신문, 그리고 효과적인 선전 활동 등을 통해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국내 진공 작전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준비와 의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의 광활한 평원과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군 용사들은 오직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햇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투지와 꺼지지 않는 희망은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는 단순한 무력투쟁을 넘어선 전략적이고도 치밀한 독립운동의 결정체였죠. 이처럼 우리 민족은 결코 강대국의 역사에 휩쓸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갔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결코 강대국의 역사에 휩쓸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갔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비단 아시아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독일군 군복을 입고 멀리 유럽 전선에서 싸우던 한국인 병사의 모습을 말이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강제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만주나 태평양 전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군 소속으로 싸우다 소련군의 포로로 잡히고 또다시 독일군에 넘겨져 서부 전선으로 보내지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그들은 낯선 유럽 땅에서 다시 독일 군복을 입고 싸워야만 했죠. 이들은 독일군 소속으로 연합군과 대치하다가 또 한 번 연합군의 포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연합군에 합류하여 독일군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죠. 이들의 국적과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된 연합군 지휘부는 아마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특히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 병사들 틈에서 동양인 병사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여운을 안겨줍니다. 사진 속에서 연합군과 함께 노르망디 해변을 향해 나아가던 동양인 병사의 모습은 그들이 겪었을 극한의 상황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웅변하듯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멀고 먼 유럽 전선에서까지
우리 민족의 청년들은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역만리 타국 땅에 묻힌 이들의 쓸쓸한 흔적은 우리에게 깊은 숙연함을 안겨주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식민지 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과 숭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총과 칼을 든 전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도 펜과 목소리로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호소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지식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 DC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외교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신문과 잡지에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끊임없이 기고했죠. 이승만 박사나 김용중 선생과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냉대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독립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무력투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외교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독립국가로서의 정당성과 역량을 국제사회에 증명하려는 고뇌의 찬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설단상에 서서 또는 외교관들을 만나 설득하며 자유와 정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총칼보다 더 날카로운 펜과 목소리로 그들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결코 잊히지 않게 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외교 활동이 있었기에 한국의 독립 문제는 연합국 정상들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을 위해 능동적으로 싸웠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그저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기억되곤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려 애썼는지 그 숭고한 발자취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이름 없는 전장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여 자유를 찾아 연합군의 일원이 되었던 용감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미얀마의 험준한 산악지대나 인도의 뜨거운 정글 속에서 연합군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던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는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민당군,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전략사무국, OSS, 요원들과 손을 잡고 대일항일 전선에 뛰어들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치열한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저항을 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와 무력투쟁을 병행했던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독립의 청사진을 그렸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기구하고도 놀라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유럽 전선, 그것도 독일군 포로로 잡혔다가 연합군에 포섭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 중 하나였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한복판에 서게 된 한국인 병사들의 여정 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극한의 상황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빚어낸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섰던 진정한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로, 때로는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펜과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지성으로 빛났습니다. 워싱턴 DC의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서 혹은 국제회의 연설 단상 위에서
이승만 박사와 김용중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유와 정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통해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끈질기게 호소했죠. 그들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가는 작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의외의 선택을 감행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애썼던 주체적인 행위자들이었죠.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의 염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작고 미미했는가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작은 존재들이 어떠한 용기와 지혜로 또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갔는가, 바로 그 빛나는 발자취를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때로는 끈질긴 설득으로 독립이라는 대의를 향해 쉼없이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체적인 역사의 행위자가 되어야 할 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미스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